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편입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 편입이 낫냐, 학사 편입이 낫냐, 편입의 기초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마이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독학학위제 용어 자체도 뭔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뒤에서 뭐 추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학점은행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의 상위 기관이 있거든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잘 몰라도 돼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긴 공공기관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학점은행제도라는 학위제도고요. 또 한 가지 학위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학학위제예요.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점을 모아서 학위를 따는 거고, 독학학위제는 대학판 검정고시에 가깝습니다.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독학학위제라고 안 하고 독학사 시험이라고 불려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졸업장을 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지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한 걸까?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편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학생분들 많을 텐데요. 자, 오늘 내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좌측에 있는 게 뭐냐면, 인트로에 소개했듯이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블로그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링크로 이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등교육법이 있고요, 평생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것이고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뭐 독학학위제든 학점은행제든 거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 대학교 학위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뭐 학벌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인서울 내에 있는 대학이든 간에 졸업하면 동일한 졸업장을 갖잖아요. 그 뜻입니다. 제가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차이를 좀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독학학위제는 대학판 검정고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 2, 3, 4과정으로 나뉘어요. 이게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인데, 이 1, 2, 3, 4과정이 1년 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각 과정별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학과에 따라 달라요. 자, 1과정까지는 공통인데 2과정부터는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학학위제도 전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1과정에서 60% 이상 맞으면 통과, 2과정에서 60% 이상 맞으면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 인정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데, 그러면 성적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이 되느냐? 바로 이 4과정에 있는 시험 과목으로만 성적이 반영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또 어떻게 보면 개꿀이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학점은행제는 조금 더 일반 대학교 형태에 가까워요. 총 140학점을 모아야 되는데, 뭐 같은 영어 영문과를 예로 들었을 때 전공 60, 뭐 교양 30 포함해서 140학점을 모으면 됩니다. 그 모으는 방식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좌측에 있는 독학사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학사를 가져온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는 서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가져올 때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학점은행제 영어영문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140학점 취득하는데 기간을 줄이려고 이제 독학사 시험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1, 2, 3, 4과정 중에서 뭐 과목 아무거나 택해서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학학위제로 학위 취득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학점은행제가 항상 거론되느냐? 이건 뭐 일반 편입도 있지만 주로 학사 편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학사 편입이라는 게 4년제 대졸자들끼리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편입을 하려고 할까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학사 편입 출신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독학학위제도 있는데 왜 학점은행제로 하느냐? 앞서 살펴봤듯이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 입장에선 학점은행제로 하나 독학학위제로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독학학위제에 대한 어떤 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하나, 독학학위제로 하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리스크가 조금 덜해요. 이거는 따로 내용을 다뤄야 될 만큼 긴 주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다뤘는데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그냥 평균적으로 다뤘을 땐 무조건 학사 편입이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독학학위제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점은행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건 자기 몫이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편입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오염된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 스스로 진짜 편입에 관심 있다 라고 하면 꼭 학점은행제 홍보가 아닙니다. 편입학에 관심 있다면 제가 직접 셀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무료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합격률입니다. 합격자 수가 아니에요. 합격률이 제일 높은 학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자 수에 낚여서 학원 선택을 하는데 합격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